가나안 명상입니다. 과거의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행복을 미루지 말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저는 30여 년을 태어난 한국에서 살다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지금 80 중순이니까 55년을 타국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오직 시카고에서만 보냈습니다. 55년을 이곳 미국에서 살았으니 고국이 미국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아직도 그대로지요. 50년 타국 생활 속에서 불행, 행복, 편함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대체로 삶의 의미는 고난이요 질고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그때 한편 한편의 삶은 마치 모자이크가요. 모자이크의 한 부분만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유치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모자이크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맞추어 보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품이 된단 말이죠. 나의 이민길의 모든 삶 하나하나 부분을 보면은 모자이크의 의미 없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만은 전체를 보고 들어보니까 아름다운 한 편의 모자이크 화폭이 되어 있다. 이런 기억이 됩니다. 감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사랑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한 점의 모자이크 그림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작품을 위해서 미루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은 삶은 전력을 다하면 아름다운 한 폭의 모자이크를 만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인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은 나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3주간의 고국 방문을 마치고 그것도 8년 만에 방문을 마치고 내일이면 귀국합니다. 이런 표정은 좀 이상하죠? 귀국이 아니라 어떻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립니다. 24일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나에게 마지막 방문일 수 있다는 생각에 고국은 고향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었고 이곳 고국 고향을 등지는 시간에 형제들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행불행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미래의 행복 생활에 설계하는 것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미루지 말고 살자 생각해 봅니다. 몇 번이나 읽었지만 미국의 동화작가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 어느 곳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써 있습니다. 이 나무의 친구는 찾아오는 소년입니다. 소년은 종종 이곳에 와서 나무에 줄을 매고 그네도 만들어 타고 때로는 열린 사과도 따먹고 그러면서 소년도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소년이 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왜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어십냐. 살다 보니까 돈이 자꾸 필요했어. 그래 내 나무에 열매가 사과잖아. 따다 팔아. 그래서 소년은 따다 팔아 필요한 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보이지 않다가 한참 쓸쓸하게 소년이 찾아옵니다. 결혼을 한다는데 집이 없어. 그래? 내 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지. 그래도 돼. 그럼 소년도 행복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나는요 저 대양을 향해 나가고 싶은데 배가 없어. 나무는 말합니다. 내 남은 덩글 있잖아. 덩글을 다 베서 그걸로
배를 만들어 봐. 대양을 돌던 이 소녀는 80 노인이 되어서 피곤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이미 나무에는 다 찢겨 없어지고 밑둥치만 남았습니다. 나무 밑둥치죠. 그곳에 앉아봅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쉬어라. 소녀는 긴 한숨을 쉬면서 밑둥치 앉아서 세상에 이만한 평안이 없구나. 이만한 위로가 없구나. 이 밑둥치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밑둥치만 남은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릇터기에 앉아서 쉼을 쓰는 평안을 갖는 이 소년도 행복했고 모든 것을 주었던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몇 번 읽은 동화가 마지막에 생각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이 사과나무 같구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이곳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구나. 때로 생각해 봅니다. 어째서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과나무 한 그루가. 그는 상업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단지 나무를 의인화한 동화입니다. 제가 살던 대구가 사과의 고장입니다. 사과밭이 많았습니다. 우리 외가에는 사과밭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대구 중구 동산동에 선교사 사택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100년도 사과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곳에는 사과나무 없었는데 미조리주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미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미조리주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몇 가가 주어서 사택 뒷뜰에 심기 시작한 것이 대구가 능금나무에 밭이 됐다 그럽니다. 외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과나무는 하나의 100접을 사과를 딸 수 있어. 그래요. 100접이라는 것은 한 집이 100개니까 10,000개나 달린단 말이죠. 한 10,000개 정도 있다면 가능한 일이죠. 이 동화를 그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단지 소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향인, 고국인,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나는 때때로 손을 내밀면서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하면서 아쉽게 살아주는 삶이 아니었던가. 이제 외국 땅에서 60여 년 가까이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었더니만은 남은 것은 덩글밖에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도 고향이 고국이 형제들이 쉼의 장소 그릇토기가 되는구나. 그리고 25일간 귀하게 쉬다가 돌아가네. 참 잘 쉬었다가 돌아가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앞으로 누구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열매가 되고 내 자신이 가지가 되고 둥치가 돼서 남은 것 그렇더긴 밑둥치만 남기고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남은 것은 밑둥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만난 자에게 깊은 한숨을 들 수 있는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다짐해 봅니다.